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이며 충남도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6월입니다. 울타리마다 붉은 농풀장미가 향기로운 그런 계절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의 대명사인 60항쟁이 있는 달이고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의 시발점이 되는 6.29 선언이 있었던 달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6.13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42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충남의 일꾼으로 선출되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미래가 있는 지속 가능한 충남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지난 1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는 갈수록 지속 가능, 희망, 미래라는 단어보다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 교육 위기 그리고 노령 인구와 청년 정책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등장합니다. 모두 위기감을 갖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킨다거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사람, 즉 지역민을 위해서이고 그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절망적이거나 우울하자고 도정질문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은 현실이 이러하니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방선거 1주년을 맞이해서 작은 일부터라도 고민하고 풀어가자라는 그런 뜻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충남 농어촌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발굴 필요성과 도내 지역의 균형 있는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농어촌 지역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농어촌 지역의 젊은이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많이 살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 정주 여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교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외지 학교로 떠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 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떠나는 경우는 학생 한 명만 떠나지만 초등학생 이하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은 한 가족이 대도시 또는 인근 도시 학교로 이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30, 40대가 지역 소비 활동도 역시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지표에도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중에 먼저 농어촌 지역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농어촌 지역 교육 문제를 제도권 교육 중심인 충남도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충남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충남 도내에는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가 120개교 그리고 중학교가 45개교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작은 학교에 대한 강제적 통폐합을 의도적으로 진행해 오지는 않았지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정책 또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작은 학교들이 스스로 소멸되기를 기다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농어촌 지역 학교를 위해서 예술문화체험학교라든가 마을학교 등을 운영해 왔지만 충남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이런 정책들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교육 때문에 30, 40대 젊은이들이 농어촌 지역을 떠나지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은 없었다고 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 및 지방세입이 적은 8개 시군에 1조 원이 넘는 1단계 균형발전 사업비를 투입했으나 이 사업들 중에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방안 또는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30, 40대를 위한 그런 정책들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 각 시군에서도 비법정 교육 경비를 지원하지만 체육시설비라든가 방과 후 학습 지원비, 학습 준비물 지원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각 시군 자치단체는 주민들이 교육정책이 마음에 들어 지역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교육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30, 40대가 없어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 문제는 이제 교육청만의 것이 아닙니다. 광역이든 기초이든 자치단체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학생수 50명 미만의 농어촌 학교가 120개, 초등학교만입니다. 지자체 외부에서 학생이 들어와야 진정한 학생수 증가인데 현재는 학교들 간에 서로 인근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을 유치하기 때문에 총 학생수 증가보다는 인근 학교 간의 학생 데려오기로 늘고 줄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에서도 천안, 아산 이런 도시 지역 학생들을 농촌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충남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농촌 유학, 산촌 유학 제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산촌 유학, 농촌 유학 제도 등을 활용해서 농어촌 지역 폐교 위기의 학교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도시 지역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농촌 유학, 산촌 유학으로 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농촌 유학, 산촌 유학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정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6개월 이상 농촌 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정규 과정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정규 과정을 과정대로 하고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진행합니다. 자치단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생활을 하며 머물 수 있는 농촌 유학센터나 산촌 유학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마을 교육 공동체나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농촌 유학, 산촌 유학은 지역을 살리고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킵니다. 도시 아이들을 위한 생태교육의 의미뿐 아니라 지역 살리기, 지역학교 살리기 효과도 있습니다. 도시의 아이들 유입으로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도 복식 수업을 해소하고 또래 자극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 부모가 해당 지역을 왕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도농교류가 생기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녹색 생활과 감수성을 증진시켜 줍니다. 머리와 몸을 써서 스스로 처리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도시학교에 홍보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도시학교가 농어촌 지역의 캠퍼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제 사업비가 필요하겠죠. 충청남도 도민은 교육세를 부담합니다. 도민이 내는 교육세와 일반 세금 중 일부를 법령에 의해서 충청남도 교육청 운영비 일부로 이관하는 교육비 법정 전입금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정책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도 있습니다. 법정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시도의 교육, 학예에 드는 경비는 교육특별회계 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정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포함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사업계획 및 전입 시기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교육청으로 보내는 법정 전입금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에 3,102억 7,900만 원, 2018년에는 3,420억 5,300만 원, 2019년에는 3,378억 1,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3년간 법정 전입금 집행 내역을 보면 신설학교 건립 및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보통교실 확보 등 학생 수가 증가하는 도시 지역의 학교의 투자가 농촌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물론 보통학교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 환경 개선 사업에도 쓰기도 했고요. 학교 운영비, 교과 지원,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도 지출합니다. 충남도 교육청의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중기 지방 교육재정 계획을 보면 도시지역 학교 신설에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은 잡혀 있지만 농어촌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 사업은 없다시피 합니다. 도내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 매년 평균 25억 정도 계획이 있지만 이 예산은 14개 시군에 있는 교육청의 산하 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보다 적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승주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충청남도가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교육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아기 낳기 좋은 충남의 미래가 불확실해집니다. 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고 젊은이가 떠나면 경제활동력이 부실해지며 지방 소멸이 더 빠르게 현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첫째, 충남도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농어촌 지역 교육 정책에 대해서 진단하고 충남 특색을 살릴 교육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교육비 법정 전입금에 대한 사업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충남도는 이관만하는 형태였었는데 2020년 예산 편성부터는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정 전입금 외에 비법정 전입금 그리고 2단계 균형발전 사업비 등의 재원을 활용해서 농어촌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유학, 산촌유학센터 등 설립 등에 대한 사업 발굴과 환경에 맞는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교육세와 일부 지방세로 구성되는 교육비 법정 전입금에 대한 사업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천안, 아산 등 대도시 학교 신설 사업비로 쓰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등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오시기는 했습니다. 첫째, 도농 간 균형 있는 교육 정책을 위해서 2020년도부터는 교육비 법정 전입금 또는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비법정 전입금 등을 확보해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위한 충남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도 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보면 도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업과 자연을 활용한 환경교육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도시학교 학생들이 부러워하고 배우러 오고 싶을 정도의 학습 프로그램 말입니다. 학교 주변에 삶이 터져인 논에 모내기를 하고 학교 주변 산에 꽃나무 열매가 열려 가득해도 학생들이 체험해보는 기회는 적습니다. 오히려 도시 학생들은 도시학교 논농사 체험을 통해서 농업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마다 텃밭이 있고 동물 농장이 있고 실과 과목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농업과 생명을 익히면서 인성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외국어 교실과 컴퓨터 교실, 과학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자연 환경이 부족한 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습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교육감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학교 주변 지역 자연 환경을 경험하면서 인성을 익히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도시학교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촌유학센터 시범과 자유학구제도 등을 통한 자유학기제 아닙니다. 자유학구제입니다. 통한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정책을 발굴,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반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시군 간 균형 있는 평생학습 정책의 필요성과 충남 도립대의 평생학습감 건립에 대한 양승주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은 동아시아에서 대만과 일본이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작한 대만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내에 행정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 중장년에게는 두 번째 인생 설계를 위해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생활을 위해 평생학습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거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뜻을 모으는 평생학습도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학습 프로그램은 비문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학습 교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생학습은 도민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국공립, 사립, 도립대에서도 지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의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재 대학 20곳에서 평생교육원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논산과 서산, 천안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산하기관으로 평생교육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충남 평생교육진흥원도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도 다양한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 분포도를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이 천안시에 8곳, 아산시에 4곳,
홍성군의 세 곳,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논산시, 예산군 이렇게 한 곳이 있고 도교육청 평생교육원이 천안시 한 곳, 서산시, 논산시에 각각 한 곳씩 있습니다. 충남 도립대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홍성군과 청양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 신도시와 청양군 인구가 비슷한데 도립대 평생교육 강좌 대부분은 도청 소재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주대의 경우도 공주시와 예산군 두 지역에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학이나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이 없는 곳은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계룡시, 태안군 등입니다. 이들 지역 지문들은 해당 시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유일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즉 대학이 있는 타 시군보다 학습의 기회가 적다고 봐야 합니다. 대학이나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평생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영하는 충남 도립대의 평생학습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수년 전부터 국립과 사립대에서는 평생교육원을 신설해서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립대도 이와 같이 도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립대는 도청 소재지인 홍성군과 학교 소재지인 청양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은 도청 별관에 있는 도립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본 의원은 평생학습의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을 위해서 충남 도립대학교 내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립대는 재학 중인 전문학사 또는 학사 취득을 위한 학생들 학습을 지원하는 업무가 최우선이지만 배움에 열망 있는 도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대학교가 없어서 평생학습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 태안군 주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충남 도립대 평생학습관 신설은 정규교육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도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평생학습관 설립에 대해서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 평생교육원은 앞서서 언급한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재학 중인 학생들도 정규과정 외에 사회에 필요로 하는 전문과정, 자격증 취득 등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개 시군 중에 정규대학과 충남도 및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이 없는 보령시, 계룡시,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태안군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이 혜택이 적으므로 도립대 평생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이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주변 도민들에게 균형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시군별 균형감 있는 평생교육 정책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